안 돼! 안녕하십니까, 잭PD입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바로 흔들리는 자막인데요. 이 흔들리는 자막은 이제 많은 분들이 타 유튜버 채널에서 많이 문의를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제 좀 뭔가 좀 극적인 상황을 표현하거나 어떤 뭔가 좀 썸띵한 그런 표현을 할 때 자막이 막 흔들리는 그런 거를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자막을 제가 앞에 인트로 부분 중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불러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일단 영상을 불러와서 그 위에 편집을 하면 좋은데, 약간 그래픽 카드나 뭐 이런 약간 사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걸 만들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 편집하다가 이제 이거를 또 편집하려고 하면은 컴퓨터가 끊기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약간 사양이 부족한 분들은 이거를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 상단에 이펙트 라이브러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솔리드 컬러 편 저희가 배웠었죠. 솔리드 컬러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솔리드 컬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솔리드 컬러를 끌어옵니다. 끌어오고 길이 조절을 조금 할게요. 5초 정도가 좋겠네요. 자, 5초에서 일단은 검정색 배경인데 이대로 냅둘 거예요. 왜냐면은 글씨를 흰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검정색 배경으로 그대로 냅두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에딧 창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에딧 창에서 카메라 쉐이크를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약간 이상하게 흔들려가지고 아예 퓨전 탭에서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솔리드 컬러를 불러왔다면은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맨 위에 New Compound 클립이 있습니다. 이 New Compound 클립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컴파운드 클립 이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정하셔도 되시고 지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Create 누르면은 이게 원래는 빨간색이었는데 이게 하늘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인식하는 그런 단계인데 프리미어 프로에서 넥스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컷 편집을 다 하고 나서 분할된 그런 클립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기능인데, 분리된 것들을 합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컴파운드 클립을 해서 퓨전 탭에서 이거를 인식하게끔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퓨전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만약에 솔리드 컬러에서 컴파운드 클립을 거치지 않았다면은 퓨전 탭으로 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컴파운드 클립을 해줬기 때문에 영상으로 하나로 인식을 함으로써 미디어 인 1과 미디어 아웃 1이 생긴 거죠. 하나의 영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노드를 불러와야겠죠. 노드를 불러오는 방법은 저희가 퓨전 탭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퓨전 탭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퓨전 탭을 이해하는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노드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불러올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를 불러옵니다. 백그라운드 맨 위에 있죠? 백그라운드 BG를 add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플러스, 텍스트 3D 말고 텍스트 플러스를 불러옵니다. 불러왔죠? 텍스트 플러스를 멀지에 꼭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멀지도 불러옵니다. 이 중간에 있죠? 이 4개, 5개, 이 세 번째의 첫 번째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멀지 불러왔죠. 자, 이렇게 노드를 3가지를 불러왔는데요. 일단은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텍스트를 멀지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를 멀지에 연결을 해줍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멀지를 드래그, 그러니까 한번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화면에 끌어다 놓습니다. 자, 그럼 멀지 1이 화면에 보이고 오른쪽 화면은 미디어 아웃 1이 화면에 보일 거예요. 근데 미디어 아웃 1이 이제 출력물에 해당하는 건데 왜 검정 화면이냐면 연결을 안 해줬으니까 검정 화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퓨전 탭 구성에 대한 이해를 영상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연결을 해줘야겠어요. 뭔가 좀 안 보이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미디어 인과 미디어 아웃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을 해제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선을 해제하고 그리고 미디어 인 1을 멀지에 연결해주고 멀지 1을 미디어 아웃 1에 연결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동일한 화면이 됐죠?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겠죠? 자, 저는 안 돼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네모가 나왔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네모가 나와요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네모가 나온 이유는 당연히 폰트가 한글을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네모가 나오겠죠? 이 글씨를 작성을 할 때 이제 기본값 폰트가 대부분 오픈 산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픈 산스는 제가 알기로 윈도우 설치할 때 기본 폰트로 포함이 돼 있는 폰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회사인가? 외국 회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회사다 보니까 영어는 지원해요. 근데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폰트니까 네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폰트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윈도우를 설치했을 때 폰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있긴 들어가 있는데 정품 인증을 떠나서 그 폰트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저작권 침해죠. 그래서 폰트는 웬만하시면 상업적으로 좀 허용이 되는 그런 폰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폰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폰트를 바꿔주죠. 자, 됐고요. 몬소리체, 티몬에서 나온 몬소리체 역시 이 폰트 영상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이즈도 좀 조절을 하시고요.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화면 밖으로 막 흔들리면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벗어나면은 화면에서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됐죠, 이제. 자, 다 됐으면은 이제 멀지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노드를 하나 더 불러올 거예요. 아까 제가 4개 불러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3개죠. 주요 노드가 3개. 미디어 인 1, 미디어 아웃 1 제외하고 3개인데 하나를 더 불러올 거예요. 그 하나는 이제 이그나이트 쉐이크입니다. 이그나이트 쉐이크, SHAKE. 짝피디님이 이그나이트 쉐이크란 게 없어요. 네, 다빈치 리졸브를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이그나이트 쉐이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제가 설치를 한 거니까. 그리고 구독자분들, 기존에 있는 그런 구독자분들은 이게 다운을 웬만한 분들은 받았죠. 근데 이 영상은 이제 제가 플러그인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오른쪽 카드 위에 띄워드릴게요. 그 영상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그나이트 이게 굉장히 좀 효과가 많아서 이 플러그인을 자주 애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그나이트 쉐이크를 add 눌러줍니다. 됐죠? 그러면은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을 비교했을 때 글씨가 달라진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멀지 1에서는 분명히 선명하죠. 폰트가 한 100 정도로 놓으면은 되게 선명하죠. 근데 오른쪽 화면 미디어 아웃 1 출력물에서는 뿌얘졌습니다. 이게 흔들림 효과가 적용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타임라인이죠. 이 타임라인을 빨간색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처음으로 끌어다 줍니다. 그리고 한번 재생을 시켜보세요. 조금 사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끊기거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재생이 되고 있죠. 자, 일단 항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마운트는 흔들리는 정도를 뜻하고요. 그리고 스피드는 흔들리는 속도, 그리고 시드는 방향이 어느 정도로 얼마 정도로 튈 것인지, 시드 그러니까 방향값을 얼마나 더 다양하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무스는 더 막 부드럽게 움직이는 정도를 뜻하고요. 스케일은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크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막을 여기서 크게 하면은
화면 밖으로 막 자막이 벗어나기 때문에 편집하는 것도 되게 힘들 거고, 네, 좀 그래요. 그리고 X 쉐이크는 X축만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요. 좌우로. 그리고 Y 쉐이크는 상하. 그리고 틸트 쉐이크는 이제 틸트 축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거고요. 어마운트 스케일러랑 스피드 스케일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흔들리는 정도와 스피드의 그 어떤 속도를 좀 스케일을 좀 크게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거의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 밑에 거는 거의 뭐, 네,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 같아요.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흔들리는 것도 위에 것만 조절했어요. 어마운트, 스피드, 스무스. 이 세 가지만 조절을 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만 조절을 해도 그 정도인데 밑에 거를 막 더 상세하게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맨 처음에 키프레임을 찍겠습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처음으로 갖다 놓고 어마운트 값에 키프레임 한번 찍습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가서 어마운트 부분에 키프레임 한번 더 찍습니다. 그리고 약간씩 막 흔들리죠? 근데 약간 스피드도 부족하고 약간 흔들리는 방향들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드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드 값도 좀 조절을 할게요. 스무스도 조절하고요. 그리고 X 쉐이크도 조절하고 Y 쉐이크도 높이고 다 높여요. 자, 그러면은 막 위아래로 막 흔들리죠? 근데 너무 좀 흔들림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마운트 값을 높이면 돼요. 막 흔들리죠? 근데 갈수록 줄어든 이유가 끝에도 30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높입니다. 자, 그러면은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막 안대가. 굉장히 마음에 들죠. 그래서 이렇게 자막을 해결을 하시면 돼요. 에디트 탭으로 가보면은 이게 검정 화면을 그대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알파 채널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컴파운드 클립을 2번 트랙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영상을 그 밑으로 불러오면은 보입니다. 글씨가 보이죠? 그래서 재생을 하면은 막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에 드시죠? 자,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자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자막이 꼭 게임할 때 뭐 이렇게 방송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자막을 흔들리게 함으로써 좀 뭐 약간 뭐 일상이나 뭐 이런 영상에도 많이 쓰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잭피디였습니다. wanna be loved by